돌출되어 있는 이 일대까지 이렇게가 당시의 한성의 범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한강은 이렇게 흐르지만 과거의 한강은 이렇게 흘렀어요. 과거의 한강은. 그러니까 한강이 풍납토성이랑 몽촌토성에 더 가까이 흘렀어요. 그 강줄기를 막아서 바꾼 게 석촌호수예요. 원래 여기는 하중도였어요. 하중도. 여의도처럼 섬유 정비가 되면서 유치된 거죠. 육지가 되고 지금의 잠실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강남 개발, 70년대, 80년대 송파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엄청난 도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상 백제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한성 지역의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날라가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풍납토성의 경우에는 성벽만 살아남았고요. 성벽만 문화재로 보존이 돼서 남아있고, 이 내부는 다 허가가 나서 개발이 됐는데, 그나마 풍납토성의 경우는 한강변에 있는 강변에 충적대지여서 퇴적 작용이 엄청 발달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풍납토성에 조사하러 갔어요. 여기가 풍납토성 사람들이 밟던 면이에요. 성벽이 아니에요. 이게 내성농장이라서 성 안쪽에 있는 내성농장이라 해서 보리밭이 있던 데인데, 여기도 되게 예쁘고 잘 꾸며져 있던 곳이었던 터라 저희가 발굴조사로 처음에 그거 다 없애버리고 펜스 치니까 시민분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네, 이제 해마다 오셨던 분들은 아니 그 이쁜 걸 왜 없애고 뭐 하는 거야. 풍납토성이 축조된 시기에 3.8km에 해당되는 성이 중국 동북 지역에도 거의 없고, 고구려에도 뭐 없고, 뭐 한사군의 군치, 군의 제일 핵심 시설들, 그리고 군 아래 현들이 있거든요. 군현제라고 하잖아요. 군현, 군치, 현치, 그것들이 다 성이에요. 성, 평지의 성인데 그것들 다 갖다 붙여도 풍납토성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만들어진 성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풍납토성을 만들 때 이미 최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제인들의 자체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풍납토성을 만들기 위한 백제인들의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기술자들, 분연에서 이제 이탈한 기술자들, 그들을 다 자신들의 관료로 활용을 해서 이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목공사에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풍납토성의 단면, 그 위치는 바로 여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전공이에요. 제가 이거 덕후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흙을 짊어지고 와서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 하면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게 저기 지게에다가 흙을 그 짊어지고 와서 가루채 부어가지고 다짐. 이게 성토예요. 성토 다짐. 성토 다짐이라는 것이고, 다른 기술은 뭐냐면 여기에 그 전시 조형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 이게 바로 판축입니다. 판축은 한반도에 없던 기술인데 이 풍납토성을 만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들어와요. 한반도의 특히 이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판축 기법이 적용이 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풍납토성입니다. 최초로 만든 건데 이게 그 원천 기술이 없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완성된 기술로 만들게 돼요. 엄청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에 표시된 동성벽 조사 지점 이외에 현재 여기 서성벽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그 좌우 반전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성벽이나 동성벽이나 성벽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 성벽의 토층의 양상, 그리고 이 흙을 쌓기 위해 동원된 재료, 겉에 돌을 두르고 타일처럼 씌운 거, 그리고 내측에는 계단과 같은 석축 시설을 만든 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데칼코마니야. 규모도 똑같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이거 3.8km를 만드는데 어디를 파든 다 똑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측량 기술, 토목, 온갖 수학적인 그런 계산 방식들이 다 동원돼서 당대 최고 기술로 만든 게 바로 이 풍납토성입니다. 흙을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 주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이 토사량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성을 만드는데 그 옛날에 이런 그 농업량을 계산하는
그런 산식들이 적혀 있는 고서들이 있대요. 제가 그런 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풍납토성의 토량을 계산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을 했는가를 계산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뭐 1화는 연인원 100만 명, 그러니까 10,000명이 100일을 쌓았다. 2화는 연인원 138만 명, 10,000명이 138일을 쌓았다. 3화는 2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차가 크긴 한데, 근데 이 성을 쌓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을 쌓는데 10,000명이 100일을 일했다, 또는 1,000명이 1,000일을 일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인원들을 또 장정들만 끌어다 쓸 거 아니에요. 농번기 때 못하고 쉴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력, 이런 인원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런 기술자들 쓰고 수입된 기술 쓰고 하는 그 사회 자체가 이미 국가다 이거. 풍납토성이 세워져서 이때부터 왕들을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풍납토성을 쌓자라는 기획 단계부터 이미 국가인 거예요.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그 노력한 끝에 풍납토성을 쌓게 됩니다. 저변이 40m 이상, 성벽의 높이는 최소 9m, 최대 13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쌓고, 이 한 면이 3.8km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몽촌토성은 기댈 산이라도 있지, 여기는 완전 평지에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거를 쌓아 올리느라고 이런 틀을 짜서 하나의 블럭 만들어서, 풍납토성 조사하는 데 가보면 평면 형태가 다 이래요.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이 블럭 하나를 다 레고 쌓듯이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3.8km의 성벽을 쭉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이 쭉 진행이 되는데, 성벽이 지나가는 지형이 다 단일하지 않잖아요. 고르지가 않잖아요. 좀 낮은 데는 또 하중이 집중되고, 아니면 애초에 물이 흘렀던 데는 막 무르고 하니까 부역공법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토목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유기물들을 막 쫙쫙 깔아요. 이 저지대에는 유기물을 깔아서 그 위로 성벽을 올립니다. 이 당대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냐, 현대 공학자들이 이 부역공법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못 따라. 그 부역을 깔아놓은 시나리오랑 부역을 깔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흙을 올렸어요. 부역을 깔아놓으면 3배 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반이 약해도 부역을 깔면 이만한 거를 버틸 수 있게끔 만든 그 부역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다 이런 데서. 애초에 그 지반이 단단한 데에는 그냥 바로 올렸고, 지반이 약했던 지점에는 부엽을 깔아서 기초 토목 공사를 한 다음에 올렸는데, 그 부엽이라는 거는 깔 부자에 나뭇잎 옆자 한자를 써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유기물들을 까는 거예요. 섞어서 풀을 막 깔아요. 레미콘에 돌자갈. 그렇지. 그런 것처럼 유기물들을 막 넣는데, 이게 백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처음 적용시킨 거예요. 여기 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볏짚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 그런 벽돌. 건데 하부에 깔아서 땅에 치마를 방지하는 기술이 부역공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저기 한성백제인 거구나. 그렇죠. 옛날에 그게 아니고 네네네. 허접스러운 게 아니고 네네. 라는 걸 식별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언제였던 거예요? 여기요?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런 한성기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건 계속 얘기하지만 97년도의 조사에서 비롯되는데, 정말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성 뭔지 안은 몰랐던 거야? 마을이 지어져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문화재 지정의 트렌드가 그랬어요. 지방에 있는 산성들도 다 성벽만 지정이 돼 있지 성 안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7년이 됐어야 비로소 이게 성 안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는 게 97년에 확인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아파트 굳이 만드는 거예요. 현대 리버빌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터파기를 했더니 장비가 딱 잡고 땡기니까 백제 토기가 막 만점씩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쉬쉬하고서 공사하려다가 선문대학교에 계시는 이영구 선생님이란 분이 몰래 들어가서 다 찍어가지고 조선일보에 기사를 빵 터뜨려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쌍지분이 뭐 사마지분이 하는 그런 재건축 부지마다 파는 족족 누적이 나오니까. 폭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인프라를 하려고 네네네. 막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송파구의 이 엄지잖아요. 네.